손자는 말한다. 전쟁터에서 털을 선점하여 적을 기다리는 자는 여유가 있고 뒤에 도착하여 털을 잡고 전투로 달려가는 자는 피로하다.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적을 끌고 다니지 적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적이 나에게 스스로 오게 만드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고 적이 나에게 스스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을 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적이 편안해하면 피로하게 만들고 포만감이 들면 굶주림에 허덕이게 만들고 안정되어 있으면 그들을 동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적이 반드시 달려갈 곳을 향해 가야 하고 반대로 적이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천리 길을 행군해도 병사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적이 없는 곳으로 행군하기 때문이다. 적을 공격하여 필히 취하는 것은 적이 수비할 수 없는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적의 공격을 수비해 필히 지키는 것은 적이 공격할 수 없는 곳을 방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격을 잘하는 자는 수비하는 곳을 적이 알지 못하게 하고 수비를 잘하는 자는 공격하는 곳을 적이 알지 못하게 한다. 미묘하고도 미묘하니 형태가 없는 경지에 이르고 신기하고도 신기하니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적의 생사를 주관한다. 진격해도 방어할 수 없는 것은 그 허점을 찌르기 때문이고 후퇴해도 추격할 수 없는 것은 멀리 달아나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내가 싸우고자 한다면 적이 아무리 높은 성무와 깊은 도랑을 만든다고 하여도 나와 싸울 수밖에 없으니 적이 필히 구해야만 하는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내가 싸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땅을 구획하고 지키려고 해도 적이 아군과 싸움을 할 수 없는 것은 방향을 흐트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을 드러나게 하고 아군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은 아군은 한 곳으로 집중하되 적은 분산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군은 집중에 하나가 되고 적은 분산되어 열이 되니 열의 힘으로 하나를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즉 아군은 많아지고 적군은 적어지게 된다. 이렇듯 많은 병력이 적은 병력을 공격하게 되면 아군과 싸워야 할 적은 적어지게 된다. 아군이 공격할 곳이 어디인지 적이 모르면 적은 수비해야 할 장소가 많아지게 되고 적이 수비해야 할 곳이 많아지면 아군과 싸울 적군의 수는 줄어든다. 그렇기에 전방을 수비하면 후방의 병력이 모자라고 후방을 수비하면 전방이 병력이 모자란다. 좌측을 수비하면 우측이 모자라고 우측을 수비하면 좌측이 모자란다. 수비하지 않는 장소가 없으면 부족하지 않는 곳도 없게 된다. 모자르다는 것은 적이 수비하기 때문이고 많다는 것은 적이 아군을 수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할 장소를 알고 전쟁할 시간을 알면 천리를 행군해서도 전투할 수 있지만 전쟁할 장소를 알지 못하고 전쟁할 시간을 알지 못하면 좌측이 우측을 구할 수 없고 우측이 좌측을 구할 수 없다. 전방에서 후방을 구할 수 없고 후방에서 전방을 구할 수 없는데 하물며 원거리로는 수십이 근거리로도 몇 리나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떠겠는가. 내가 헤아리는데 월나라 군사의 수가 많다고 하나 어찌 전쟁의 승패의 보탬이 되겠는가. 고로 승리란 만들어지는 것이니 적의 수가 많다고 하나 그들이 아군과 전투를 할 수 없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묘책을 헤아려 득실을 계산하고 적을 자극해 움직이게 만들어 적의 동정을 살피고 아군을 드러내 장소가 사지인지 생지인지 알아보고 적과 다투어 봐서 병력이 남거나 부족한 곳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군대 배치의 극치는 그 형세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형태가 없으면 깊숙이 들어온 간첩도 엿볼 수 없으며 지혜로운 자라도 모략이 불가능하다. 적의 형세에 따라 승리를 하여도 사람들은 어떻게 이겼는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모두 형세 때문에 이긴 걸로 알지 승리할 수 있는 형세를 만들어 통제했다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한번 승리한 방법은 되풀이해서는 안되며 형세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변화시켜야 한다. 용병의 형세는 물의 형상을 띄어야 한다. 물의 형세는 고지대를 피해 저지대로 흘러간다. 용병의 형세도 적의 튼실한 곳은 피하고 적의 허점을 공격하는 것이다. 물은 지형의 형태에 따라 흐름이 바뀌듯이 용병은 적에 따라 승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용병은 영원한 형세가 없고 물은 영원한 형세가 없다. 적의 변화에 따라 변화시켜 승리를 취하는 것을 신이라 부른다. 따라서 오행에는 항상 이기는 것이 없다. 사계절은 일정한 위치가 없고 해는 길고 짧음이 있으며 달은 차고 기우는 것이 있다. 손자는 철두철미한 성격이라 본인이 싸우기 좋은 터를 미리 선점하고 시간도 본인이 싸우기 좋은 시간을 정했다. 또한 유인책을 사용하여 적군이 스스로 함정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거나 함정이 아님에도 함정인 느낌이 들도록 해서 적이 공격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라 하였다. 그리고 적을 계속 흔들어 혼란하게 만들어 적이 뭉치지 않도록 하고 분열되게 해 각계격파를 하는 것을 주장한 것 같다. 손자도 예시로 아군은 하나가 되고 적은 분산되어 열이 되어 상대적으로 10대 1로 계속 격파해 나가는 것을 들었다. 또한 아군이 공격할 곳이 어딘지 모르게 하여 적이 수비해야 할 장소가 많아지게 하여 분산하는 것을 유도한다. 그 다음 정찰을 하여 상대의 허점이 있는 방향을 공격하여 적 진영을 붕괴시키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 방법을 자주 채용하여 유럽을 제패했던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이다. 아무튼 묘책을 헤아려 득실 계산을 한 뒤 적의 상황을 살피고 장소가 싸우기 좋을 만한지 알아보고 적과 싸워봐서 어디가 병력이 남는지 혹은 어디가 병력이 부족한지 알아야 한다 하였다. 그 뒤 군대 배치의 극치는 형세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 하여 이를 성공할 경우 간첩일지라도 실상이 어떤지 알 수 없으며 적이 아무리 지혜로운 자일지라도 모략이 불가능하다 하였다. 그러면서 용병의 형세가 물의 형상을 띄어 항상 적의 허점만 찌르는 그런 전술을 사용하라 하였다. 물론 현재는 소모전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춘추전 국시대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전선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이기 때문에 내가 한쪽 전선에 치중해 있으면 다른 적이 그 광경을 보고 언제든지 나의 허점을 역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모전을 한다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벌어진 것처럼 소모전을 한 모든 나라들의 국가 경제가 붕괴되어 버리고 또한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기에 나라 안팎으로 수없이 어려운 일들이 생겨 국민들이 소모전을 견디지 못할 경우 사기를 잃어버려서 적에게 항복하던가 아님 나라 안에서 쿠데타나 혁명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러시아 제국이다. 러시아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결국 러시아 혁명까지 일어나게 되어 제국은 한낱 꿈처럼 사라지게 된다. 이 많은 단점을 가지기에 필자는 소모전을 그리 좋지 않은 전술이라 평가한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